네, 안녕하세요. 봉현영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다들 퇴근은 잘 하고 계신가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개인 지갑에 이동해서 장기간 투자하는 게 본질이자 핵심이고, 관련해서 종종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라이브 통해서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또 정말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만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한 시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디지털 자산 증여 상속 및 해외 금융자산 신고 관련해서 국세청 관련 부서와 통화하고 공부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많은 가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되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파산한 마운트 곡스에서 오는 7월부터 채권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하겠다는 계획이 6월 24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가 됐고, 투심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마운트 곡스가 보유한 물량은 총 14만 개인데, 개인적으로 올해 이 모든 물량이 나오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생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채권의 손바게임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이걸 한 번에 해소하고자 하면 현재 채권자들도 시장 가격 대비해서 더 싼 가격에 팔아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로 매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들 감안하고, 또 국가별 선물 ETF의 수요가 이 정도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비트코인의 유통 가능 물량 대략 한 1,300만 개 물량 중에서 비중이 1%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당 요인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또 지나친 공포나 우려 같은 것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방 요인으로 제네시스 캐피탈 물량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캐피탈은 암호화폐 대출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던 금융회사였습니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기관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난 2022년 FTX 사태 때 자금이 묶이면서 여기도 연쇄 파산을 했고,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보유 중인 GBTC 물량을 매도해서 채권자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대략 비트코인으로 환산을 하면 한 3만 3천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하방 요인들도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독일 정부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6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대략 한 6천 개 전후로 매도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은 불법 영화 사이트 무비2K 압수 물량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한 매도 사유는 알 수가 없고, 지금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4.3만 개로 최대 5만 개였었던 거 대비해서는 꽤 많은 수량을 팔았고, 그래도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추가로 어제 새벽에 미국 정부에서 4천 개 정도가 코인베이스로 이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트랜잭션은 확인했는데 발생을 했고, 마약 밀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물량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초 3월 1억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매우 긍정적이었던 분위기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뭔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어, 국가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에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틀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자산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한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꾸준히 매도 없이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속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가 원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정 통화에 예적금을 하는 순간 확실하게 가난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우리가 미래를 단기든 장기든 중기든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자산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정 통화의 가치를 저장하는 건 선택지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진리를 깨닫고 묵묵히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그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을 객관적으로 리스트업하고 그걸 지켜보면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게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특히 디지털 자산 신고 부분입니다. 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 2023년부터 포함이 됐고, 올해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12월 중 말일에 5억 원 이상 보유를 했다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암호화폐만 별도로 5억 원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의 예금, 해외에서 보유한 증권이나 채권 모두 포함해서 작년 2023년 1월부터 12월 중 말일 총 12개 중에서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올해는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7월 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1일에는 평가액이 5.2억이었는데 3월 말일에는 4.9억이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매년 매월 말일 기준 총 12개의 말일 중에서 5억 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올해 이게 두 번째 디지털 자산의 행에서는 시행이 되는 거고, 특히나 3월에 가격 상승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년도 신고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월 중에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10억을 옮기고 말일이 되기 전에 개인 지갑으로 10억을 출금한 경우도 해당 사례도 신고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인 건 당연히 무관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고는 의무이고 당장 신고해도 세금은 없지만 향후에 세수가 부족하고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과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세 원칙에 따라서 합법적인 선에서 대응할 계획이고, 관련해서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 채널 통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여 상속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제65조에 의거 가상자산도 증여 상속을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사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 출산한 분들이 계시고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 정도까지 비과세로 비트코인을 증여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에 1억 원 특별 공제가 생겨서 최대 1.5억까지는 성인 자녀한테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이 개인 지갑을 통해서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마 20년 뒤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이걸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데 미리 신고를 안 해두면 그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양도세를 크게 맞을 수 있을까 봐 우려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은 개인의 선택이고 증여세 신고는 의무라서 방법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우선 2천만 원 기준으로 개인 지갑으로 바로 이동하는 게 트래블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KYC 인증을 받고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을 받은 해외 거래소, 저는 바이낸스를 추천하는데 바이낸스를 경유해서 자녀 지갑으로 이동하고 이동받은 지갑의 주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해당 그림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 대상 5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상속 증여를 합법적으로 하는 과정을 제가 그려본 건데, 이 이동 관련된 상세 내용들은 아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케이스별로 제가 최적 경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상속월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증여를 했다, 6월 27일에 했다고 하면 6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이니까 7월, 8월, 9월 말까지는 신고를 하셔야 하고, 증여가액의 산정은 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개인 지갑으로 확정된 날 기준으로 앞뒤 1개월간의 국내 거래소 평균 시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27일에 증여를 했다면 지난 한 달간의 평균 종가를 확보하고 향후 한 달 뒤의 것도 체크를 한 후에 빠르면 7월 28일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 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이게 실시간 반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치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부모가 자녀의 개인 지갑 주소와 제출한 평균 가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담당 사무관이 자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시세를 8천만 원으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1억으로 산정해서 통보했다면 이 2천만 원 차익에 대해서는 뭐 실수로 판단을 해서 가산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우리도 법을 충분히 공부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합법적인 선에서 깨끗하고 깔끔한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